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지식 한 입에 편협한 지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식 한 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나름 100만 넘는 유튜브 채널이야. 나도 뭐 이것저것 한 번씩 뜨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보통 뭐 지식적인 이야기인데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채널인데 좀 약간 사람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설명해주는 채널이거든. 좀 가볍게 볼 수 있게 라이트하게 볼 수 있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딱 그 정도 느낌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인데 근데 이게 1년 전에 올랐던 영상인데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 난 근데 이걸 이제 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결혼을 했어? 이야기를 다뤘으면 나도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많이 이것저것 찾아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궁금해서 클릭을 했어. 클릭해서 봤는데 근데 보고 나니까 느끼는 게 이 지식한님 왜 이렇게 편협하노? 왜 이렇게 편협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뭐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 내 입장에선 보기에는 뭐 충분히 이해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영상을 찍게 된 거야. 그래서 썸네일은 이래요. 외국 여자랑 결혼할래요. 국제 결혼을 찾는 한국 남성들이란 썸네일로 올라왔는데 근데 뭐 이야기를 보다 보면 내가 몰랐던 사실도 있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이게 좀 심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국제결혼 추세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서 통계청에 있는 걸 2018년까지 통계를 끌어왔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2023년까지 나왔잖아. 2018년 이후로 계속 올라갔거든.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국제결혼이 그런 뭔가 출산율을 캐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국가가 완전히 이제 이미 붕괴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국제결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무조건 이게 결혼해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좀 약간 긴 시계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결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맨 처음에 국제결혼 러시가 시작된 게 1980년대 국제결혼 러시가 되게 왔는데, 이때는 여자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거야, 한국으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일본 여자들이 엄청 많았대, 이때는. 그래서, 그래? 나도 이건 금초시문이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보통 이제 국제 결혼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80년대는 우리나라랑 일본 캐파 차이가 되게 심했단 말이야. 한참 벌어질 때였거든. 그래서 왜 이게 벌어졌는가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통일교 때문에 통일교 합동 결혼식 뭔지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야. 그때 일단 많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국제 결혼도 트렌드가 변하게 돼. 그게 언제 트렌드가 변하게 됐냐면 시골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그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그런 국제결혼을 장려하게 해준 거지. 이거 실제로 보조금이 나왔잖아. 나중에 그거 여가부에서 랄지 틀어갖고 이거 끊긴 걸로, 아직 발음이 안 돼.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이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뭔가 국제결혼 국적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 강국이긴 하지만, 초창기 80년, 90년대 때는 조선족이 되게 강세였다는 거야,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생긴 거에 대해서도 뭐 별 거부감 없이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리고 언어도 통하니까 근데 이게 트렌드가 처음에 조선족으로 떴다가 그 다음에 IMF 끝나고 2003년 이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인들 들어오는 걸 되게 간소화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들어왔는데 이때는 트렌드가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 한족으로 변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베트남론이 정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왜 줄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줄었냐면 중국 쪽 여자들이 좀 약간 난폭합니다. 난폭합니다. 너무 쎄, 중국 쪽 사람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분도 한 분 국제결혼 하신 분이 계시거든. 근데 결국엔 이혼했는데 여자가 싸울 때마다 화나면 막 칼 들고 막 진짜 죽일 거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잘 때 내 모가지 들까 무서워서 그래갖고 돈 주고 이혼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족 이게 중국인들이 이게 강세가 됐다가 점점 여기서 이제 이게 베트남으로 이제 물갈이가 되고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2003년 여기 이후로 약간 좀 이제 피크 찍었다가 거의 이때도 10%가 넘어갔거든. 그 다음에 2016년까지 계속 감소했단 말이야. 중국 그런 국제 결혼 건수 자체가. 그래서 계속 감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개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국제결혼에 대한 견제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뭐 베트남 같은 데서도 그 국제결혼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거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니까 자국민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견제 같은 걸 받게 되고 그리고
결혼 업체도 문을 많이 닫았다가 그러다가 16년 돼서도 결국엔 다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게 차트로 보면 18년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2023년 통계 나왔잖아. 작년에 19만 4천 쌍이 결혼했는데 이게 12년 만에 증가한 거거든. 결혼 건수가 계속 감소하다가 12년 만에 증가된다. 근데 이때 다시 국제 결혼율이 10%를 찍었어. 거의 맨 처음에 한참 피크 딱 달릴 때,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10%딱 찍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거든. 거의 한 6% 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16년부터 올라가고 다시 10% 찍으면서 실제로 국제 결혼이 캐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국제 결혼이 이렇게 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주식한입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한류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 요거는 근데 이 영향은 무시할 수 없어 실제로. 한류 한 뽕 맞은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한국 남자들이 조금 더 어필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 BTS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은 건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BTS 군대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여건이 마련됐고, 실제로 국적들이 이제 다양화가 된 거예요, 국제 결혼이. 옛날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 강국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슬라브 쪽으로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통계 보면 기타 국적이 굉장히 늘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많이 늘었어, 기타 국적이. 그래서 요까지 얘기는 맞는데, 근데 결국에는 왜 국제 결혼을 했냐, 사람들이 많아지냐 보니까 일단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성비 불균형이다. 성비 불균이고 남자들이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다. 그리고 여자들이 더 이상 남성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자기보다 나은 남자랑 결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진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게 국제 결혼의 명가암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여자들이 결국에는 베트남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들이 베트남 남자랑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 통계에 왜 이렇게 나온지 알고 있지. 한국 국적을 획득해서 한국인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베트남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남성을 좋아하나? 자기는 의문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다문화 가정 결혼 유지 기간에 이제 2년 미만으로 깨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이제 결혼 중개 업체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결혼 중개 업체가 차지한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진 않아. 24%밖에 안 나오네. 이거밖에 안 나오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중매혼, 매매혼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결국에는 와가지고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비자, 어떻게 보면 딱 들어오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거 획득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도발해서 폭력을 유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국민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끝이야.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나 보다가, 그렇구나 보다가, 왜 가장 중요한 게 없지? 왜 이게 빠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가장 원론적인 이유 같은 거 있잖아. 국제결혼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원론적인 이유가, 방금 좀 얘기한 것도 차지하긴 하지. 여성들의 사회적인,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남자들이 많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 더 중요한 게 남아있잖아. 한국의 비정상적인 결혼제도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야. 대한민국은 가장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싸게, 말도 안 되는 결혼 비용으로 가장 비싸게 데리고 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또 가장으로서 존중을 못 받는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통계로 설명이 되잖아. 높은 이혼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할 때도 거의 랜덤 수준입니다. 소득이나 이런 게 동지론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싹 빼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원을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양반은. 그래서 보면서 이 주식한입이 편협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왜 이 100만 채널에서 나중에 또 이제 나처럼 얘기해봐. 근데 결혼 비용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결혼 나이도 굉장히 늦고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늙은 여자를 데리고 오죠라고 말하면 이 채널 박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뭐가 약간 갸웃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해는 하지만 그래갖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난 놀랬던 게 엎었거든. 이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시집와준 마누라 고마워 이래갖고 어퍼 오디션을 되게 재밌어. 이 사람 요약을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남자가. 알았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시집와준 마누라고 이러면 여자가 고마워할 것 같냐? 야, 안 고마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알았지? 저 자세, 절대로 저 자세로 나오고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도 이게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거야. 여성은 자신의 지위보다 높은 남성을 만나라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이랄지 크크크크 뭘 그리 쫄아서 조금 있냐고 말하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갈등 조장이 제일 문제다. 군대, 임신, 취업 등 정치인들이 남녀를 갈라놓은 게 이지영 만들었다. 그럼 당연한 거지 이게. 남녀 갈등이 가장 높게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뭐 다들 이게 얘기하는 게 뭐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서 결혼 안 하게 됐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결혼 안 하려고 하겠지,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왜 이렇게 조창난 결과가 나요? 우리나라처럼 왜 why 이렇게까지 박살난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대충 여자가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결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숫자가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기형적으로 이상하다. 개인과 개인의 화합으로 접근했는데 집안과 집안의 화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저울질, 장사려는 행위가 너무 팽배하다. 파혼한 애들 되게 많아. 근데 다 뭐 때문에 파혼해? 돈 때문에 파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댓글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 김미경 강사님 말씀대로 결혼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10년 전부터 말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전혀 변한 게 없다. 결혼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사회 어떻게 보면 미경이 누나가 그 옛날에 어른 중에 한 명이었고 10년 전에 미경이 누나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그렇지 이런 게 진짜 있었어. 그 10년 전 반응을 봐봐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한번 들고 온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정작용 자체가 완전히 다 개박살이 난 그런 상태라 가지고 뭐 이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갖고 여튼 뭐 오늘 지식한님의 국제결혼 얘기했는데 지식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화가 난다. 그러니까 발을 담글 거면 확실하게 담궈갖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아무도 얘기 안 해. 빨대는 꽂고 싶고 얘기는 하기 싫고 흐린 눈 하고 싶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한번 답답해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 사실. 그래서 내가 뭐 너무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다 박살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지킨 데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지. 그 리스크만 이게 몰매만 날라온다, 돌멩이만 날라오니까 뭐 이제는 뭐 다 끝났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냥 내 마음이 조금 눈꼴 시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저 안 그래도 내가 또 요새 내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제 국제 결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국제 연애를 하는 애들이 언제부턴가 국제 연애만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국제 연애만 하다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된 친구들이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한국이랑 뭔가 좀 결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결이 다르다는 게 뭐 무엇인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근데 나도 말하고 싶은 거는 국제 결혼을 할 거면 그래도 뭐 중매 업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연애 쪽으로 그래가지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된다면 뭐 한 달 정도 다니면 충분히 쇼부 칠 수 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베트남 쪽으로도 이렇게 가갖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일을 하더라고. 어떻게든 베트남 내 한인들의 파워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취업의 경로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